자,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체에 따른 인수공통 전염병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세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체가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리케치아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 원인체들끼리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완전 진짜 다르네요. 차원이 다르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원인체라든지 미생물은 그냥 뭐 세균이 이게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이제 구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세균 같은 경우는 단세포죠. 단세포인 경우가 많고 원핵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포라고 하면은 원핵세포가 있고 진핵세포가 있어요. 원핵세포라는 것은 가장 큰 차이는 이 진핵, 말 그대로 진짜 핵이 있다 이거예요. 진핵은 핵이 있고 원핵은 제대로 된 핵이 없으면 핵 양체 이런 거는 있는데 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핵이랑 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균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하등한 이런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핵은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 같은 것들이 다 진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등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핵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의 이제 구성 물질인 뭐 DNA라든지 RNA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당연히 이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고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핵세포, 보통 세균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편모를 갖고 있고 세포막, 세포벽 이렇게 있는데, 요 세포벽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씩 달라요. 세균마다 조금씩 다르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포벽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핵 생물이고 단세포이다라고 보면 되고, 형태는 구균, 간균, 나선균 형태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은 건 보통 이제 구균이랑 간균이에요. 구균은 이 구가 뭐냐면 이제 뭐 배구, 농구 할 때처럼 동그랗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균이라고 부릅니다. 구균이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네 개씩 있는 애들도 있고 사슬처럼 연쇄상으로 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연쇄상 구균, 포도상 구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포도처럼 돼 있는, 그리고 뭐 알구균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처럼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개 연쇄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현미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미경을 볼 일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실습 때도 당연히 하고, 이런 애들이 구균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구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간균은 길쭉해요. 길쭉하고, 이것도 사실 그냥 간균도 있고 뭐 간구균이라 그래서 구간균이라 그래서 동그랗고 길쭉한 거에 뭐 사이 정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균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구균은 동그랗게 생겼고, 나성균은 이렇게 스크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운동도 이렇게 막 스크류처럼 해요. 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나성균이라고 그러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캠필로박터라든지 스피로에타 이런 애들이 이제 나성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원핵세포 세균인데, 보시면은 편모라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DNA 아시죠? DNA에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DNA 같은 것도 핵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핵의 영역이 이렇게 그냥 있고, 세포 질 같은 것들, 세포 함유물 같은 것들 이제 있고, 캡슐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선모 같은 거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 차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람 음성이랑 양성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람 음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염색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세포벽이 있는 데 있어서 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염색이 됐을 때 그람 음성은 빨간색으로, 양성은 보라색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병리 시간에 아마 딥킥 염색 같은 거 배우실 거예요. 뭐 그람 염색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 염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그람 음성 이제 양성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딥킥은 아니에요. 딥킥은 다르고 그람 염색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색깔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그 염색 성에 따라서 음성이랑 양성을 나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염색상에서 따라서 나눈 거지만 굉장히 세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세균이냐 양성세균이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균 쪽은 그람 양성이 많고 강균 쪽은 그람 음성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세포 외에서도 증식이 가능. 요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세균이라는 게 여러분 막 그 변기에 있는 세균 보다 핸드폰에 있는 세균이 많아요 막 이렇잖아요. 그런 얘기 막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세균은 그냥 무생물에 붙어 있거나 증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균이 물론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도 있을 수 있지만 무생물에서도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균은 무생물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양분 잘 주고 물 같은 거 잘 조절해주고 수분 같은 거 잘 조절해주고 그러면은 쑥쑥 자라요. 그래서 세포 외에서도 무생물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핵세포는 보통 이제 되게 이제 좀 열등한 하고 진핵세포는 조금 더 이제 고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세균이라든지 녹조류 진핵세포는 뭐 일반적인 그냥 동물 우리 사람이라든지 척추동물 같은 게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조류, 진균, 원충, 식물 이런 것들 다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의 크기는 진핵이 원핵보다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막의 차이 기본적으로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원핵세포는 막 흩어져 있는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딱 핵 안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염색체니 히스토닌이 뭐 소기관이니 이런 것들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은 세포생물학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뭐 인수공통 전염병 배우는데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람 양성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고 그람 음성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람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정 염색, 착색, 탈색 이렇게 뭐 대조 염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양성 같은 경우는 보라색 계열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 세포벽 층이 조금 달라요. 양성이랑 음성이랑 양성은 지금 뭐 두꺼운 뭐 펩티도글라이칸 1층, 펩티도글라이칸 레이어에다 바깥만 2층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조금씩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염색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람 음성, 양성이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이제 그람 음성, 양성이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염색성만 다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성질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람 염색으로 인한 구분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양성은 뭐 LPS라든지 엔도톡신 같은 어떤 세균이 이제 뿜어내는 그런 물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 음성은 있고 이게 있으면은 조금 독성이 강해요. 세균이 지금 이름 뇌독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양성에 비해서 좀 병원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양성도 양성 나름대로 병원성이 있고 음성도 음성 나름대로 이제 병원성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진균이에요. 진균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곰팡이는 어디에 많죠?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위에 이렇게 막 습기 같은 거 많으면 곰팡이 끼죠. 그런 게 다 진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진균이 동물이라든지 사람에게서 감염돼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많은 진균성 질병 어떤 거 있냐면 무좀 같은 것들을 진균성 질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물 보건사가 되면 고양이를 만지다가 그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곰팡이성 질병이 감염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균성 질병인 링웜이라는 거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효모라든지 곰팡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균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강아지 지간부라 그러죠. 발가락이랑 발가락 사이에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 갈색이죠. 혹시 강아지 키우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가 손가락이 아니죠. 앞발 이제 뒷발 이제 지간부 사이가 갈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눈물 있는데 눈 있는 데가 이렇게 확 갈색이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말라세치아라는 곰팡이에 걸려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 효모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데 얘는 눈사람이에요. 효모는 이제 그 저기 뭐죠? 발화되듯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자라면서 얘가 커지고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눈사람 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 병원에서 이제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눈사람균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말라세치라고 하는 효모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모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제 진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처음에 배운 세균보다는 더 고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복잡한 애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이지만 핵막도 없고 핵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지만 진핵은 그냥 딱 핵 돼 있고 핵소체 돼 있고, 그래서 진균 같은 경우는 진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보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DNA라든지 RNA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파보, 피코르나, 그다음 팍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아데노, 이런 애들은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RNA예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애들은 다 RNA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절대 세포 내 기생, 반드시 세포가 있어야 한다. 세균은 세포 외에서도 생존과 증식이 가능하다. 즉 흙이나 다른 곳에서도 영양분만 있으면 증식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세균은 변기에서든 휴대폰 위든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면 생존은 물론이고 증식까지 합니다. 쭉쭉 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숙주라 그러죠. 다른 생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생물이든 뭐든 영양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세포 외에서도 생존과 증식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주라고 하잖아요. 숙주는 말 그대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숙주에 붙어가지고 숙주에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숙주가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을 다 쪽쪽 빨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가 있어야 돼요. 세포가 있든지 숙주가 있든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코로나는 그러면 바이러스죠. 그쵸? 그러면 얘는 밖에서는 잠깐 생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증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자꾸 들어오려는 거예요. 저항성이 높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살아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DNA라든지 RNA 같은 유전 정보 같은 걸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세포를 만나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다시 일종의 뭐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가지고 세포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평소에는 약간 무생물처럼 있는 애예요.
평소에는 그냥 이게 이제 DNA, RNA 이런 거거든요. DNA나 RNA 같은 것만 가지고 있는 채로 무생물처럼 살다가 숙주에 들어가서 갑자기 생물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증식을 막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 그래갖고 아까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세균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이건 세균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뭐 다리 같은 거 있고, 다리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포에 기생하고 하고자 하는 세포에 딱 달라붙어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증식시키고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요. 진짜 기생하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이 밖에 있는 애들은 뭐 스파이크니 이런 것들은 증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기생하고자 하는 숙주에 잘 붙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목적은 죄송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다. 코로나는 RNA예요, RNA. 예, 제가 아까 DNA라 그랬죠. 예, 피코로나랑 헷갈렸어요. 예. 코로나 RNA 바이러스예요. 예, 그래서 RNA 같은 경우도 RNA든 DNA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제 안에 갖고 있습니다. 예, 안에 가지고 있다가 숙주에 붙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요거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예요. 유전 정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얘네들을 증식시키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숙주에 있는 것들을 쪽쪽 빨아먹고,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세균은 세포 외에서도 생존과 증식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 내에서만 기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케치아라는 애가 있어요. 리케치아는 또 특이한 애예요, 얘는. 특이한 애인데, 일단은, 리케치아는 세균에 되게 가까운 애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세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세균이랑 바이러스 차이가 뭐라 그랬죠? 세포 내에서 살 수 있냐, 아니면 세포 외에서 살 수 있냐, 없냐, 세포 외에서 증식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세균에 가까운 애지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지금 자기 거는 한 개도 없고 요것만 갖고 있고 생긴 것도 지금 참 남의 거 이제 잘 빨아먹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러스는 생겼는데, 얘는 그냥 세균이랑 되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세포 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세포 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세균으로 분류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리케치아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랑 세균의 중간쯤이라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반드시 세포 내에서 숙주가 있어야만 기생해야 되는 특징이 있으면서도 세균처럼 나머지는 또 세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세균의 중간.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리케치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배지, 무생물이겠죠. 여기서는 증식이 안 되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되게 어려운 말인데, 편성 세포 내 기생균. 세포 내에서 기생하고, 편성은 우리가 이제 편식한다 그러죠. 뭐만 골라 먹듯이, 말 그대로 세포 내에서 기생하는 것만 지들이 이제 골라 먹듯이 약간 그렇게 이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리케치아는 크기는 또 바이러스랑 세균의 중간쯤 정도로 이제 좀 작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 안에 리케치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빨간 애들이 리케치아예요. 세포 안에서만 생존이랑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삽니다. 여기 리케치아고, 리케치아의 굉장히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수에서 절지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절지동물이라는 건 이제 뭐 진드기 같은 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척추 동물이 그 인수공통 전염병을 분류할 때 메타주노시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배웠던 거. 메타주노시스는 생활사에서 반드시 무척추 동물 하나 거쳐야 된다 그랬죠. 모기든지 진드기든지 달팽이든지 뭐 꽃게든지 뭐든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 리케치아로 감염된 애들이 보통 그 메타주노시스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진드기에서 애들이 크고 그러면서 사람에게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지동물, 진드기 같은 거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뒤에 가면은 뭐 라임병이라든지 츠츠가무시라든지 이런 거 배워요. 그런 것들 이제 배울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진드기가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 원인이 리케치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충 및 기생충이 있는데, 일단은 원충이랑 기생충의 차이는 뭐냐면은, 원충은 이제 영어로 프로토조아라 그러고, 기생충은 영어로 헬민스라 그래요. 이름은 되게 비슷하죠. 원충이든 기생충이든 다 약간 기생충 느낌은 나죠. 눈으로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이면 이걸 원충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면 기생충이라 그래요. 진드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는 진드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드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진드기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진드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진드기를 영어로 틱이라 그래요. 틱. 눈에 안 보이면 마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진드기 있고 안 보이는 진드기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틱, 안 보이는 거를 마이트. 그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으면 이런 원충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토조아라, 이런 기생충을 우리가 똑같은 기생충이지만 프로토조아라 그러고, 눈으로 보이면 그냥 기생충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회충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그 강아지 키우다 보면은 그 특히 마당에서 키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그 강아지 이제 분양받거나 하면은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옆집에서 그냥 키우는 분이 아니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가 주셨어요.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믹스견이죠. 잡종견이죠. 그렇게 되면은 잡종견이 키우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질병에 잘 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티즈, 뭐 푸들, 비숑, 요새 이제 비숑이 한창 유행이죠. 그다음 뭐 치아와 이런 애들 보면은 유전병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뭐 말티즈, 푸들 이런 애들은 심장, 관절, 비숑도 마찬가지 있는데, 또 이런 믹스견들은 질병에 잘 안 걸리는 편인데, 근데 이런 애들 보통 마당에서 살고 이런 애들 보면은 배가 땡땡해요. 배가 땡땡한데 기생충약을 한번 먹이면은 변에서 이런 게 그냥 후두두둑 막 나옵니다. 그리고 토를 막 하는데 토사물에서 이런 게 후두두둑 막 나와요.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꿈틀꿈틀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생충 구제 안 하고 마당에서 뭐 흙 먹고 이렇게 자라고 이런 애들 보면은 기생충 같은 거 이제 감염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육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수 가락처럼 이렇게 보이고, 특히 막 2개월 되고 3개월 된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마당에서 이제 키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배가 막 땡땡해요. 그런 애들은 뭐 열에 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열에 한 두세 정도는 기생충에 감염돼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얘는 이제 지아디아라 그래서 얘는 눈으로 안 보여요. 얘는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원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 아까 이제 뭐 미생물 나눌 때, 뭐 바이러스니 세균이 무슨 핵막으로 나눌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뭐죠? 진핵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원핵이고, 바이러스는 원핵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뭐 분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미생물 보면은 바이러스 있고 그 다음에 세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볼 수 있냐 눈으로 볼 수 없냐 요거에 따라서 그냥 사실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그냥 연충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고 연충이랑 원충으로 어쨌든 좀 나눌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회충 같은 거, 광절 열두조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눈으로 이렇게 길쭉한 것들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고, 말라리아라든지 뭐 지아디아 이런 애들은 눈으로 육안으로 있는 구분이 안 되고 반드시 현미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원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강의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그 인수공통 전염병학의 이제 개론에 대해서 배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개론 부분에서는 사실 뭐 그냥 제가 뭐 역사도 말씀드리고 뭐 이것저것 슬라이드 많이 넣었지만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많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원헬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 그 중에서도 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범위는 인수공통 전염병학, 그 식품위생학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환경위생학이라든지 역학 같은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학에 대해서 인수공통 전염병학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있었던 다양한 인수공통 전염병학에 대해서 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은 구제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잠깐 조금씩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척추동물만 한 종의 척추동물만 매개가 되느냐 두 종의 척추동물이 매개가 되느냐 중간에 무척추동물 뭐 진드기 모기 이런 애들이 껴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생활사에 무생물이 꼭 필요하냐 무생물이라는 건 토양 같은 것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냐 사람에서 동물로 오냐 양쪽으로 가냐 이런 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인체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원인체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사실은 앞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 병을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광견병, 뭐 리스테리아, 뭐 렙토스피라 다양하게 배우는데 구제형 뭐 다양하게 배우는데 얘네가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오늘 이제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게 바이러스구나 세균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물보건사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어떤 동물은 바이러스고 어떤 질병은 걔한테 똑같이 걸리지만 바이러스고 어떤 거는 세균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기생충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 병원 원인체에 따른 이런 차이가 많고 그걸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놓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나중에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